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금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이제 첫 장을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새로 이제 임명되신 분이 이 사진 먼저 드리민 이유가, 우리랑 정말 밀접하게 관심 있는 이유가 사람이에요. 국토부 장관이라는 게 우리 의식주 중에 주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관이라서 제가 제일 먼저 드림인 겁니다. 사실 내가 저희가 이제 정치를 관심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사실. 왜냐, 정치 일단 재미도 없고요, 이상한 얘기만 하고 시층나고 지겨우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뭐 이런 기사 저런 기사 뭐 이것저것 뭐 청문회도 보고 그러는데, 이상한 짓 하고 개혁 콘서트 뺨치게 웃음 주고, 과연 저 사람들이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맞는가 의구심 또한 들게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사는 삶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국토부 장관님 말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제 뭐 학계랑 시장형 즉각 폐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거예요. 임대차 3법 지금은 어떤 회계망측한 건가요? 지금 이게 제가 얘기 몇 번 했지만, 같은 단지에 가격이 3개가 시세가 나오고 있고, 전셋값 상승 같은 부작용이 있어 폐지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돌아오는 이제 8월에 이제 혼란이 올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걸 잡을 건데,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삶이 또 바뀌는 거예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얼마나 바뀌고 있습니까? 뉴스 기사도 그렇고, 당장 올해는 닥치지 않아도 그렇지 내 주변에서 많이 피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세입자 내보내면은 세입자 찍소리도 못 합니다. 집주인이 이제 뭐 이제 편법이 나오는 거죠. 전세값 뭐 1억 올려달라. 못 올려주면 나가든가 내가 거기 살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우리 주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주, 먹고 산다의 의식주 중에 주에, 우리가 어디든지 발 뻗고 잠은 자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는 부동산 시장의 강제 참여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요. 자, 이제 전월세 신고제 이제 손실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자, 바로 다음 기사 보여드릴게요. 2억 내렸어요. 양도세 중과유예 수도권 건물물 는다. 자, 최근에 양도세 이제 중과를 유예하니까 매물도 늘고 있죠. 왜 이런 걸 모르냐? 이런 걸 모를수록 우린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법 만드는 게 정치인입니다. 왜 이런 식 모르면은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왜 매물이 느는 건지, 왜 가격이 떨어지는 건지, 왜 사람들이 집을 파는 건지, 집값이 왜 떨어지는 건지, 그냥 겉만 먹고 무서워서 못 사는 또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부동산 왜 사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대신 마련해야 합니다. 네. 많은 격언들이 있지만,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제 지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그 행동이라도 근처라도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법 만들고 이런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는지, 그 정당에서 내가 이제 보고 있는 정당에서 이상한 짓 하는지, 옳은지, 맞는지, 옳으면 그거 이제 투표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이제 생각과 마음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한 그 시민 의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그렇게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시위하는 방법도 있고 집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어른들 뉴스나 신문 계속 보시는 거,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왜 저렇게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거 보고 있나?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이런 법이 생겼고,
앞으로 우리 가족들의 삶이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바뀔 것 같고 살아오신 경험으로 그거 우리 계산하시는 거예요. 아,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아, 이사를 한번 슬슬 해야겠다. 아, 지금 이사할 때가 아니고 열심히 돈을 모아놔서 이사갈 자금을 모아놔야겠다. 그런 거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저 주 하나만 얘기한 거. 투자 수단 중에서 부동산 하나만 얘기한 겁니다. 자, 새 정부가 되고 이제 주식도 양도세 기준이 달라졌죠. 100억 미만 주식 양도세 폐지 추진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주식도 양도세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공제액으로 또 이제 5월 2일 날 나온 거, 이건 5월 12일 날 나온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양도세 공제액 2022년 기준에 국내 주식은 비과세입니다. 해외 주식 250만 원, 암호화폐 비과세였어요. 근데 23년부터는 암호화폐도 이렇게 될 겁니다. 5천만 원. 이제 윤 당선인은 이제 5천만 원 얘기했고 이제 양도세 폐지 공약 재검토해야 한다. 뭐 이렇게 서로 엇갈렸는데 이게 불과 2주 전 기사예요. 이래서 우리가 정치랑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 제가 하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조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인내하고 투자해서 수익을 벌었는데 세금을 더 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나한테 득이 되는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득이 되나 안 되나를 판가름하려고 재미없고 지루한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그 사람 안 뽑는 겁니다. 그 당은 안 뽑는 거고요. 다른 데를 가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당으로. 자, 다음은 증여세 한도. 아,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10년에 5천만 원이에요, 현행이. 10년 동안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시는 돈이 5천만 원까지는 이제 한도로 이제 세금을 안 매깁니다. 비과세입니다. 거기까지 세금을 안 매겨요. 근데 이걸 1억 한도로 상향한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부자들이 이야기 아니냐? 뭐하러 이런 소리 하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독립을 해요. 그 우리 부모님이 이제 우리 딸, 우리 아들 이제 전셋집에서 하나 얻어야 되니까 1억을 주시려고 합니다. 예, 전세금 받으려고요. 근데 1억 정도 예를 들어 받았다고 쳐요. 예. 근데 그렇게 1억 정도 받았다고 치면 5천만 원이던 시절에는 그것도 세금을 내야 돼요. 1억도 그 한도를 초과하니까. 근데 한도가 1억으로 올랐다? 그럼 안 내도 되는 겁니다. 1억이 큰 돈은 큰 돈인데 여러분들 전셋집 구할 때나 요새 전셋집 엄청 오른 거 아시죠? 부동산가 엄청 오르신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에 비하면은 부족한 돈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돈도 세금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니까 와닿지 않으실 분도 있어요. 부자들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 예.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부자들은 어떻게든 세금 안 내려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정부가 어떤 정치인이 당선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정책과 어떤 법으로 내게 이득을 줄 수 있는가 그거를 봐야 합니다. 그런 것을 봐야 정치인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마치게 되면은 부자들은 이 재미없는 정치에 관심 가지고 있고 누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 정치인인지 판단합니다. 예. 뭐 심심찮게 뇌물도 준다 뭐 한다 뭐 이렇게 한 얘기 나오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나한테 득이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법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게 어떻게 시행이 되고 그런 재미없는 문건들을 읽어요. 예, 뭐 정책에 대한 문건, 뭐 양도세 유예가 되는데 뭐 그게 얼마 비율이 얼마고 막 이런 복잡하고 재미없는 거 보는데 그게 다 돈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문건들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정보를 습득해서 이익이 되는 거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더더욱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들보다 정보가 부족하게 되고요. 네. 뒤늦게 뛰어들면은 그 알짜배기 정보가 늦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곳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옳은 곳에 투자해도 더 수익을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안 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는 오르고 있고, 예.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뭘 하나 하더라도 예. 비싸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짜장면 값이 옛날에는 4,000원, 3,000원 하던 게 지금 5,000원, 6,000원, 7,000원 하는 것처럼, 예,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에서 어디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지 정책이나 비전 같은 거 보고 어떤 방향으로 돈이 흘러가고 세상을 어떻게 바뀌는지 그 흐름을 알아야, 그런 걸 조금 알아야, 그런 정보를 알아야 우리는 5년 뒤에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10년 뒤에 10년 전에 나보다 더 좋고 더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맥주 한 캔 들고 치킨 닭다리 뜯으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한 편 보고, 예, 그럼 저도 좋아요. 하지만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재미없는 것도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경제적 자유를 이 사진대로 이게 돈비가 내리는 그런 삶에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한 저 황금 밀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얘기 했는데, 예,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 달러 뛰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황금 밀크였습니다.